노동 문제 짚어보는 코너입니다. 남현영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동안 하도 너무 노동 관련 일들이 많았고 주요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좀 뉴스에 갈증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오랜만이라는 느낌입니다. 며칠 전에는 우정산업노조, 전국 우정노조, 예, 한국노총 소속 요새 이제 네네, 한노총 소속 촉박하겠다고. 예, 근로개선국장 나오셔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해도 너무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참 놀랐고요. 오늘 우리 노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는 김용균이라고 대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실은 수많은 김용균들이 그동안 있어 왔고 예, 외주 하청하는 예, 거겠죠. 근로자들. 죽음의 외주화 예. 뭐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또 비슷한 죽음들이 몇 더 있었죠. 많죠. 네. 예.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김용균이라는 상징이 된 언어로 쓰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아주 오랜만에 개정이 됐죠. 그런데 며칠 전에 김훈, 소설가 김훈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생명안전네트인가? 예. 거기에서 호소문을 발표했다시피 그 하위 시행령에 오히려 후퇴했죠. 네,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생때 같은 죽음과 맞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김용균법,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펴나가는데 세세하게 적는 시행령이 어떻게 돼 있길래 또 어떻게 하려고 하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용균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죽음의 외주화를 막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주를 줄 수 있는 어, 작업이 있고 줄 수 없는 작업이 있는데 이번에 그 시행령에서는요. 김용균 씨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빠졌냐면 발전소 빠졌고요. 그러니까 김용균 씨가 하는 작업 다 빠졌죠. 정작 그 법 개정의 도화선이 됐고 처참한 죽음의 현장이었던 발전소는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의역 스크린 사고 아시죠? 네네. 예, 그것도 빠졌어요. 철도 다 빠졌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조선업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우리나라 산재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건설이에요. 예. 1년에 저희가 한 2,400에서 2,500명이 산재로 사망을 해요. 예. 이 중에 7, 80%가 하청업체 직원들이에요. 그 중에서 또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이번에 건설에서 그 27개 중에서 4개만,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하고 항발 항타기 그다음 그런 4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원청의 책임이 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잠깐만요. 예.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뭐 추락사라거나 안전사고 그래서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예, 대한민국 그중에서 예. 뭐 네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 하고요. 타워 크레인. 예, 그다음에 그 리프트 올리는 거 리프트 있어요. 아, 건설용 이렇게 리프트. 엘리베이터 같이 예, 생겨가지고 올려 뭐 리프트. 예. 건자재 싣고 사람들 예.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그 그건 리프트하고 필수적이잖아요. 예. 그거하고 항발 항타 이 4개 빼놓고는 다 원청 책임이 아닌 게 됐어요. 아. 실제로 보면은 제일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게 포크레인, 덤프트럭 이런 건데 이거 다 빠졌어요. 알맹이는 쏙 빼고 지금 그랬단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요 4가지에서 작년에 이제 산재 난 건 38명이면 나머지 기계에서 일어난 게 뭐 거의 한 7, 80대거든요. 이게 다 원청 책임에서 빠졌어요.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게 시행령이 그 모양으로 되어간 거죠? 항상 법은 약자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사실은 김용균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 제일 우리가 적어도 발전소는 들어갈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발전소 빠졌죠. 구이너스캔데 철도, 항만 빠졌죠. 그다음에 조선업. 제일 산재가 많이 나는 부분은 다 빠졌어요. 원청의 책임수도 빠졌고 외주 금지수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나라 산재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산재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낮아요. 0.64%. 독일의 4분의 1이에요. 독일의 산재율이 2.4예요. 근데 산재 사망률은 영국의 14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산재로 집계하는 것 중에서 구멍이 숭숭숭 뚫려가지고 산재로 체크가 안 되는 게 많고.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산재가 25건이 나면 그중에 한 건 정도만 공식적인 산재가 되는 거예요. 아, 인정받을까 말까? 예. 그러니까 죽어야만 산재로 인정이 되니까.
되니까 죽는다고 다 산재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현장에서 작업장에서 돌아가신 분을 산재를 한번 맡았었는데 예. 이분이 산재 승인이 안 난 게 이분이 근로 시간이 50시간이에요. 토요일 날까지 이제 8시간 근무하는데 우리나라 산재 그 가로사가 60시간이에요. 기준이 예, 60시간이 60시간 넘어야? 있으면 가로사. 예, 그다음에 근무 환경이 아주 열악할 때는 52시간 정도 되는데 50시간 정도 가지고는 산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산재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업무 연관성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즈막 출하 같은 경우는 그냥 원인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 산업공단에 들어가면은 그 질병판정위원회가 있어요. 예. 10% 정도가 산재를 인정해요. 그 사람들은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권익기관입니까? 아니면 기업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까? 본래? 그러니까 산재가 아니라는 걸 사실은 그쪽에서 증명을 해야, 그러니까 산재라는 걸 그쪽에서 증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 사람들 네. 임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그런데 왜 일하는 결과를 보면 오히려 산재 아니라고 자꾸 깎아내리고 뭐 기준 미달이라고 산재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용자 측, 회사나 고용주 측에 유리한 일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엔 그래요. 실제로 이게 보면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더라도 90%그 정황상 이게 과로사면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에서 탈락하면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계속 8시간 근무하고 그러다가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이 그러니까 명확한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산재가 안 되는 거죠. 주 52시간은 일해야 노동 현장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업무 관련성을 따져서 산재로 인정해 줄까 말까 하는데 예. 2시간 모자란다고 아예 검토도 안 해버린다. 각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0시간이면 이제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60시간이라는 건 일주가 아니고 사주 평균 60시간이에요. 4주 평균. 사람이 4주 동안 60시간 평균 일을 한다는 건 살인적인 노동이잖아요. 매주 40시간이 기본인데 20시간을 더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4주 평균 60시간 되면 이제 가로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법이 지금 52시간만 근무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60시간 일을 해야 가로서가 인정. 그럼 일단 그 산업안전 그 공단 거기도 정부 산하기관이잖아요. 공단이죠. 그러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가요? 그쵸? 어쨌거나. 예. 그럼 고용노동부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주 52시간 노동이면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거기도 바로 주 52시간으로 바꿔야죠. 왜 아직도 주 60시간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52시간 근무 못하게 50시간 해놓고 예. 60시간을 해야 과로사로 인정이 되는 거죠. 아니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주 52시간만 일하라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조를 하는데 주 60시간 넘어야 그리고 사망을 해야 산재로 인정받는 율이 높아진다. 예, 60시간이면 거의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줘요. 그것도 일주일가 아니고 4주 평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산재가 너무 많은 게 건설 현장의 산재가 정말 많아요. 예. 근데 왜 사망 사고는 다른 나라보다 14배 많은데 영국의 14배가 사망 사고인데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보다 저희가 율. 산재율은 4분의 1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산재로 인정받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것도 있고 저희는 이제 산업 산재가 일어나면은 예. 산재 보험료를 내요. 예. 근데 그 보험료가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올라가요. 개별 실적 요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청은 하청한테 다 맡겨요. 예를 들어 저번에 저희 학교 선배님 한 분도 그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셔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예. 이 설치를 다 해서 하는 비용보다 그냥 산재 났을 때 공상 처리라고 해요. 그냥 그 보험료를 올라가니까 회사에서 그냥 치료비 주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아, 공식적으로 사건 안 하고요. 그 등록은 안 하고 안 하고 그걸 하면 그 다음번에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보험료도 올라가고 그게 뭐 한 달에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 네. 기준이 있으면 그 불이익 받는 것들이 있어요. 아하하. 그러니까 원청은 다 하청한테 넘겨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하청업체가 산재보험에 들어있으면 하청업체로 가버리면 원청의 책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하청에 산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도 네. 산재 없는 안전한 뭐
사업자 그래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아요. 아마 그 남부 발전, 서부 발전도 다 그랬을 거예요. 하청이 산재 떠안고 위에 원청들은 산재 안전대상 뭐 이런 것도 받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예, 지금 우리 남 노무사께서 얘기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견해가 올라왔는데 ASD 123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들은 산재 깊이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이런 질문. 우선은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사업이 일어나면 시공사,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에 무조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청. 근데 원청이 하청에다 떠넘기잖아요. 네. 그럼 하청업체는 자기가 산재가 많으면 다시 그 원청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냥 공상 처리를 하거나 산재 인정을 안 해주거나 네 책임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산재가 발생을 하면 이게 산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이게 왜 산재인지를 증명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공단의 역할인 것 같은데 거꾸로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하면 이걸 산재 처리 안 해줄까부터 먼저 따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재 보험률이 개별 실적 요율이에요. 예.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 많이 내면 할증되는 거하고 할증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의료보험처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의료보험은 저희가 병원 많이 간다고 해가지고 병원비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재는 누구나 다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요율을 놔두고 네. 오히려 그 산재가 발생하지 않게 그 많은 경비를 드리고 하는 업체인데 혜택을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노동 코너 할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리 남현영 노무사께서 소상하게 생생하게 현장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미처 짤막한 보도로는 알기 어려웠던 디테일하고 상세한 부분을 생생하게 전해는 듣는데 들을수록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지는 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상식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노동이 그렇죠. 예. 아닌가. 노동 미국에서 그 현대건설이 예. 하청업체 사고 났을 때 그때 아마 몇십억에 그걸 냈어요. 과태료를. 우리나라에서 얼마 냈냐면 400만 원. 400만 원. 예. 동일 사고인데. 예. 동일 사고인데. 그러니까 기업주들이 그냥 400만 원 주고 말아요. 그 안전 시설을 하게 되면은 뭐 10억이 든다 그러면 400만 원. 그러니까 사람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이 먼저. 아니 그동안 노동계 출신이나 노동계 직능 대표 또는 노동계 TO 이런 걸로 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 제가 대충 봐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있었고 뭐 그 전에 누구죠? 이용득 이런 사람도 있고 김성태 이거 빼고 노동도 아니라 아니 그 사람들 가서 뭐 하길래 법이 아직도 그 모양입니까? 제가 원청에 그 원청에 산재 났을 때 그 벌금이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징역이에요. 예. 원체 사망사고가 나도. 예. 그러면 근데 보통은 2, 300에서 다 끝내요. 벌금이. 그 징역형으로 바꾸고 아무도 없어요. 이 원칙적으로. 사건까지 원청이 사망사고 나가지고 징역 산 예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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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의성이 없으면 아마 실형을 때리지 않는 법원의 관행도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근데 그게 진짜 고의가 아닐까요? 돈 아끼기 위해서 그 굉장히 아닌데. 강화해야죠. 하한선을 아주 높임으로써 재산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줘야 돼요. 이를테면 한 10억 예를 들자면 영국처럼 그렇게 돼야죠. 영국에 기업살인죄 적용을 하거든요. 기업살인죄. 예금 살인죄라고. 아, 2008년부터 영국에 기업살인죄 해가지고 우리의 산재에 관한 법률과 비슷한 겁니까? 예. 거기서는 그걸 기업살인죄라고 기업살인죄라고 부릅니까? 예, 징벌적 때려요. 역시 이름과 호칭이 중요한 거군요.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군요. 말은 김영균법인데 김영균은 전혀 외주에 적용되지 않는 예. 이게 김영균법이 아니죠. 김영균 살인법이죠. 예, 지금 막 올라온 건데 마이크 음향 어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고 염치 없고 부끄럽습니다.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제 속은 더 문드러지는데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따가 다운받아서 들으실 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원인을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전체적인 검진을 받아서 여러분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저 애를 쓰겠다는 말씀만 몇 번 드리니까 저도 참
연구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전화카드 한 장님께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살인죄로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고 결국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런 개인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야 정말 그 제대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아주 뭐 두 분 예. 견해가 똑같고 예. 핵심을 짚어낸 게 아닌가 싶고, 또 다른 분은 사망사고 발생 시 보험료 인상이 크게 올라가나요? 손해보험 회사에 가입하는 근제보험이 뭐죠? 산재보험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예, 오타일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쓰여진 대로 일단 읽을게요. 근제보험의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경우 사고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왜 그게 이제 개별 실적 요율이에요. 산재가 네.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고 건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산재율이 제일 높아요. 예. 산재보험료. 알겠습니다. 김용균 없는 또는 김용균 빠진 김용균 법. 우리는 그 법이 통과될 때 이제 고인에게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시행령, 구체적으로 앞으로 집행될 세세한 세칙을 담은 것을 보니까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생명안전 시민네트에서 그런 걸 꼭 그런 발표가 아니더라도 이건 노동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바로 알 수 있는, 그렇다면 이게 촛불정부에서 이런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정보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 아닌가요? 이 시행령은 고용노동부 소관입니까? 국회 일입니까? 국회죠. 네? 국회죠. 근데 그 안을 시행령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정부랑 함께 할 텐데.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었겠죠. 네. 고용노동부에서 만들고 국회에서 이제 할 텐데 예. 제가 보기에는 고용노동부는 노동부가 아니라 고용부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분리돼야 된다고 봐요. 네. 역시 오늘도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그리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을 우리는 김용균 용전에 어떻게 바칠 수 있으며 거기에 김용균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더 이상 쓸 수 있는가? 숙제입니다. 굉장히 우울한. 그러나 이것도 현실이니까 일단은 팩트로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올 때만 마음 무겁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현실로 일단은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게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현실을 아시면 조금 더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게 국회로 수렴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데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도 반성할 게 참 많죠. 모든 것을 지금 피해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다니 그게 말이에요. 고용노동부가 일단 좀 대오각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해준다면 우리나라 현장에서 많은 조금씩 부분이 나아질 텐데요. 다음 시간에 설령 또 우울하더라도 그래도 기탄 없이 해주시고 문제점을 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됩시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그 며칠 전 전국 우정노조 근로개선국장과의 인터뷰 말미에 제가 순간 저 마음속으로는 말을 잘 잇지를 못했습니다. 표나지 않게 하려고 꾹 참고 애를 썼는데 우리 일상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 어느 한 측의 희생적 또는 실제 희생이 일어나고 있고요. 약탈적 착취, 수탈에 가까운 근로, 노동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그 일상을 유지를 거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지금 부하가 많이 걸려서요. 그렇게 유지되는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있는 그대로 명확히 인식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21일 이강윤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디오 사정이 고르지 못한 점 어제도 비교적 길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안타까움을 넘어서 규탄하고
또한 짜증이 나서 못 듣겠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말 잘 보내시란 말씀 드리고 하네요. 산재 이런다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셔야 돼요. 월요일